오늘부터 이제 공통수학 2를 나가도록 하겠고, 첫 번째 단원이 보면 알겠지만, 평면 좌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평면 좌표. 그러니까 도형이 나와요, 이제 도형이. 도형이 나올 때가 됐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도형이 나오고요. 책을 다 샀나요? 네. 도형이 나오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도형에는 뭐가 있죠? 점도 있고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도 있고 뭐 삼각형, 다각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원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평면좌표에서 평면좌표, 중학교 도형이랑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도형은 다 어디서 보냐면 좌표 평면에서 봐요. 그러니까 좌표를 부여한단 말이야. 중학교 때 도형들은 그냥 도형만 띡 나왔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온다?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부여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어느 좌표다? 평면 좌표. 그래서 몇 차원이다? 평면 좌표니까 몇 차원이죠? 2차원이 되겠죠. 선 하나만 있으면, X축만 있으면 1차원, X축, Y축 있으면 2차원, X축, Y축, Z축이 있으면 3차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3차원은 뭐 나중에 이제 배울 친구도 있고 안 배울 친구도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먼저 2차원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거는 몇 차원이 되는 거죠? 1차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x1 하나가 있고 a좌표가, b좌표가 x2라고 나타냈다면 요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죠? a, b 사이의 거리? 뭐죠?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이제 거리에는 여러분들 항상 몇 번 이거 강의했을 거예요. 이 A, B 사이의 거리가 항상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야 되는데, 그 이유는 큰 데서 작은 걸 빼야지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이 x1과 x2가 움직이는 점이야. 만약 움직인다 봅시다. 이 고정된 점이 아니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막 바뀌겠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x2 빼기 x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x1, x2가 좀 막 움직인단 말이야. 좌표들이. 그랬을 때 위해서 우리가 거리에는 음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냐면 거리 때문에 절대값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왜냐? 음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뭐로 바꿔야 되니까? 양수로. 여러분들이 맨날 보게 되는 그 절대값 기호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특히 어떤 거리? 움직이는 점들 사이의 거리. 왜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이었다면 당연히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뺀 다음에 항상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뭐 3이었어. 이 좌표가 6이었어. 그럼 여러분 6 빼기 3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3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이게 바뀌어. 그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게 됐었고, 이 절대값이 나온 거를 우리가 1학기 때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1학기 때. 절대값 나오면 나눠가지고 뭐 탈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양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겁나게 연습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 이건 1차원이야. 그럼 이제 1차원에서 했으면 그 다음 몇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2차원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2차원에서 배우는 게 더 핵심이 되는 거고, 특히 요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 되면, 이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원점. 그러면 이 거리가 절대값 뭐가 되는 거야? x2-0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x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절대값 띡 있어. 갑자기 생뚱맞게. 절대값 a야. 그러면 a랑 어디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이런 거 봤어. 절대값 a.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a라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이거 다 배웠을 겁니다. 절대값 a가 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작을 때 a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풀어줬던 아마 기억들이 다 저번 시간에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아니군요. 1학기 때. 하여튼 뭐 결론은 지금 1학기 상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몇 차원으로 이제 확장시키겠다, 이제? 몇 차원으로 확장시키겠다? 2차원으로. 이제는 2차원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이 x축과 y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a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x1, y1이 되겠고,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거리를 2차원에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싸움이 되는 건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뭐를 이용한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x 증가분의 y 증가 같은 그 느낌으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하고 무슨 길이를 구한다? 세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무슨 원리를 통해서 AB 길이를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 길이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가로 길이는 무슨 좌표끼리 빼면 된다고 했냐? 우리 은희야? 가로 길이 어떤 좌표끼리 빼면 된다고 했어요? 가로 길이 무슨 좌표끼리 빼야 돼요? 좌우는 뭐가 결정되는 거야? 두 개밖에 없잖아. x 하면 y인데 뭐. 좌우 길이는 무슨 좌표가 좌우합니까? x좌표. x좌표끼리 빼면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뀔지 모르니까 x1 빼기 x2 한 다음에 뭐 붙여주면 된다? 절대값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절대값.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 위아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우리 하유가? y좌표끼리 빼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1 빼기 y2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거리니까. 그러면 요 길이, AB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좀 다 알겠지만 AB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얘 제곱과 얘 제곱의 합과 같다가 되겠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던. 여기서 절대값의 탈출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를 배웠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절대값 아래를 어떻게 했죠?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탈출했죠. 왜냐면 탈출하기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게. 두 번째, 제곱을 해도 절대값을 탈출해요. 그 왜 제곱하면 탈출하냐? 음수도 제곱하면 무슨 수가 되죠?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4도 제곱하면 16이 돼요.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제곱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뭔 소리냐? 아내가 음수든 아내가 양수든 다 뭐로 제곱하면 뭐로 바뀐다는 거야? 그중 무슨 수로 바뀐다는 거야? 양수로 바뀐다는 거야.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도 양수로 바뀌고 양수도 양수로 바뀌어. 그럼 양수면 절대값 탈출할 수 있어 없어? 그냥 탈출하면 되겠죠. 양수는 그냥 절대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빼고 쓰면 돼요. 그냥 제곱했다는 얘기는 양수란 얘기야. 양수라는 거는 절대값에서 그냥 탈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는 것도 절대값에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요. 그냥 절대값 빼고 써도 됩니다. 제곱하는 순간. 절대값 탈출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B 길이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이제 뭐만 쓰면 되죠? 뿔마 루트가 씌워주면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길이의 음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면 되겠냐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가 이제 당연하겠지만 길이의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A, B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요게 공식입니다. 특히 이 두 점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그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공식만 외우면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지만 공식 외우려고 우리 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이 그림에 엄청난 게 있죠. 뭐 여기 보면 이게 직선으로 보면 기울기도 있는 거고 x 증가하는 거에 y 증가해요.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삼각비도 있는 거고 뭐 엮어서 낼 만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뭐 정과 정사의 공식 이거 하나예요. 겁나 심플하죠. 뭐 공식도 어렵지도 않아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2차원에서 이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한 땀 한 땀 다 증명해 보시고 아 저런 원리로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식 이거 배우면 끝이에요. 첫 번째 엄청 쉽죠? 아니 어려워요? 공식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뭐 개념 체크해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오는데 뭐 구해 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뭐 빼서 절대값만 붙이면 되니까 1차원은 그래서 수직선과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랑 2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방금 다시 한번 배웠어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죠. 좌표만 주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엄청나게 쉽다 어렵다? 엄청나게 쉽다 이거예요. 자 뭐 개념만 들어보면 선생님 이 정도는 지나가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뽀삐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우리 집에 있는 뽀삐도 이 정도는 알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하잖아요. 여기서 제곱을 하잖아요. 제곱하는 게 보여요? 제곱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게 제곱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왜냐면 미지수가 일단 하나만 주어줘도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다 나와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산을 위한 구구단 같은 거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뭐 문제 봅시다. 필수 1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 문제인데 1번은 A좌표가 2,3이고요. B좌표가 A 빼기 1, 마이너스 1인데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 나왔냐면 4루트 2였다. 그러면 얘네들이 빼요. 여기서 여기 빼기도 되고요. A 빼기 1에서 2를 빼면은 A 빼기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빼요. 마1에서 3을 빼면은 마4가 되겠죠. 마4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인데 요게 뭐라고 했냐면 4루트 2다. 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예요.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루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양면에다 뭘 하겠죠? 제곱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면에 제곱을 해요. 그다음에 풀어줘요. 이거 전개해주면 뭐 고생문제 다 배웠죠? 여러분들 뭐 이럴 때 다 쓰여 다 배운 거죠. 뭐 언제 쓰이게 배웠겠어요? 계산하는 거인 거죠.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곱하면 제곱하면 16이 되겠고요. 여기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4, 4,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이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뭐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다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인수분해 되는 거 줘요. 웬만하면.
넘어가게 되면은 25에서 31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2차 방정 중에서 가장 쉬운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산이 쉬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기보다는 뭘로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수아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쓰는 것보다 뭐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근과 기해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을 다 쓴다는 거예요. 뭐 공통사 원에 있는 거 몰라도 돼요? 당연히 모르면 안 되죠. 수학은 다 누적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안 나오는 거는 경우의 수는 이제 조금 볼 일이 조금 안 나오긴 할 텐데 한동안 이제 그거 제외한 부분들은 다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기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해보시고. 그래서 A가 뭐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죠. A가 뭐가 나온다?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잘 봐.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놀고 있죠. 잘 들어. 수식으로 놀고 있죠? 수식으로 노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이게 그림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 찾아내야 돼. 당연하겠지만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과 방정식이 어떻게 한다? 같이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정식적으로만 푸는 애들이 있어요. 도형적인 면은 간과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으로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2,3이 있어. 2,3이 여기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게 4루트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1이 여기서. 그러면 이게 7,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차이가 나냐? 이게 2,3이니까 이게 지금 4 차이가 난단 말이야. 위아래로.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인 게 공통이잖아. 그죠? 그러면 4루트가 된다는 거냐? 4 차이 난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2인데 여기서 4만큼 더 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다 루트인 거야. 근데 이쪽으로만 4만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쪽으로 4만큼 가면 여기가 여기가 2 맞냐? 맞겠죠? 그럼 2였으면 4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계산 질질 수 있니? 4루트 2 그러면 요거 4 차이 맞죠? 이거 2인데? 여기 6 아니었어요? 7로 갔네? 2,3이 아니었네? 내가 뭐 잘못했네? 2,3이고 마이너스 1이면 4 차이 나니까 4루트 2면 4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A가 좌표가 그거였구나. A-1이었구나. A가 아니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가 A-1이 되는 거죠. X좌표가.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데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또 다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A-1이 되는 거죠. X좌표니까.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여기가 2에서 4만큼 갔으니까 6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좌표가 넘어가면 마이 이때 A좌표는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2,3이 있겠고 마이너스 2, Y좌표는 고정이야. 마이너스는 고정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길이가 4루트 2가 나오면 4가 되면서 1대 1대 루트 2가 되면서 이쪽에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두 개가 나왔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적으로. 그림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림이랑 같이 가는 습관만 잘 들이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괜찮은데 방정식적으로만 가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K점이 나와요. 그죠? 아닌가요? A점이 마이너스 1,1, B가 A, 마이너스 2, C가 4,0이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죠? A, B랑 뭐랑 같다? B, C가 같다 라고 했다는 말이야. 그럼 둘이 같아요. 길이가 같대. 뭐 이등변 삼각형 같은 느낌인가 봐요, 문제에서. 그러면 제곱해도 같겠어, 안 같겠어? 제곱해도 같겠죠. 이렇게 같은 길이니까. 그럼 A, B의 길이 제곱은 빼면 되죠. A에서 마이너스 1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얘랑 bc 여기서 빼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0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같다는 거죠.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는 안 씌웠어요.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이제 풀면은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었을 때 방정식적으로 이게 2차 방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1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는 한 개밖에 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삼의 제곱은 9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은 4 a제곱 사라지죠.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넘어가게 되면 10a가 되겠고요. 10이 넘어가니까 10이 돼요. a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하나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1, 4,0이 있는데 요 b가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a가 되려면 몇 개밖에 없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방정식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뭐 대충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뭐 느낌이 좀 와야 될 텐데 중학교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이 완전히 달라요. 뭐 거의 깨달은 친구도 있고 못 깨달은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중학교 도형은 대부분 그림 그려놓고서 맨날 뭐 여기 길이 뭐냐 뭐 이렇게 막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도형 나오고 맨날 놀았을 텐데 잘 보세요. 고등학교 도형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림보다도 뭐 하고 있죠? 방정식을 풀고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도형은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도형들은 대부분 우리가 기하학이라 불러. 그냥 도형 가지고 노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형 가지고 노는 건데 고등학교 되면 도형 가지고 노는 게 어디서 놀기 시작하냐면 좌표평면에서 놀기 시작하니까 방정식을 풀기 시작해. 그러니까 도형에서 막 보조선 긋고 뭐 여기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방정식을 풀기 시작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어놔서 이 도형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예요. 좀 배울 것 같기도 한데 데카르트. 이 번호는 뭔지 알 수 없지만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누구죠? 배우나요? 윤리 시간에?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뭐 알아요? 몰라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해석기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이너스 1,1 찍고 그 다음에 4,0 찍어요. 이게 A랑 C란 말이야. 근데 B는 어디에 있냐? B는 마이너스 2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때 여기 있어야지. 요 마이너스 2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어야지만 요 길이가 같다. B가 여기 있어야지. 이걸 구한 거야. 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고정이야. 어디 써야지만 이 두 길이가 같아지냐. 그걸 찾은 거야. 그때 X좌표가 뭐다?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방정식을 통해서 뭐 찾고 있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번. 1-1번 풀어보세요. 뭐 1-1번 뭐 계산 없게 오랫동안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정도까지 스타트한 문제야? 자, 6 빼기 A, 3 빼기 6이니까 마3의 제곱. A 빼기 4, 마4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씌워놓으면 3루트 5다. 양변 제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곱하면 9, 5, 45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은 4변 다 넘기면 25에 45 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곱은 인수분해 안 하더라도 몇이 된다?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거 그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근각이 생겼으니 그냥 쓰면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필수 2번으로 갑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숙제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안 풀어주는 모든 건 숙제라는 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시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공식을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학교 때랑 가장 큰 차이도 뭐냐? 모르는 점이 나오면 좌표 평면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좌표를 부여해야 돼. 좌표를 부여하는 게 핵심인데 좌표를 몰라. 그럼 어떻게 부여하냐? 미지수를 써요. 좌표를 모르면 뭐라고 써요? 미지수를 쓰라고요. 봐봐. 2-1번에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A좌표가 1,2가 나오겠고요. B좌표가 3,4예요. 이때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면 X축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무슨 좌표가 0이야? X축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이란 말이야. 또 Y좌표에다 0을 주고요. X좌표는 모르지. 그럼 X좌표에다가 그냥 1,0 쓰시면 돼요. 자, 모르는 좌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미지수를 부여해야 돼. 왜냐? 좌표 평면화 시켜야 돼. 좌표 평면화 시킨다는 건 뭔 소리냐? 좌표를 부여한다는 거야. 모르는 좌표는 미지수 쓴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뭘 쓸 수 있다?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은 안 그려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잘 보세요. 좌표 평면화 시켜서 다 방정식 푸는 놀이로 바뀐 거야. 기하학이. 좀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학이라 불러요. 데카르트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부른다? 해석 기하. 그럼 좋은 점은 뭐냐? 잘 보세요. 선생님 저는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형을 더럽게 못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도형과는 처음부터 맞지가 않았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께서 해석 기하학을 만들어서 도형 문제를 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은 완전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시작부터 달라요, 아예. 모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다. 이게 뭔 소리야? PA랑 뭐랑 같다는 얘기죠? PB가 같다는 얘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해도 같겠죠? 제곱해도 같을 것이고요. 그럼 또 쓰면 얘랑 얘랑 거리 공식 쓰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PB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마사의 제곱이 되겠죠. 얘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텐데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 계산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수 부분들만 대입돼 있다면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4a가 되겠고요. 5 넘어가니까 20. a는 몇이 나온다? 5. 두 점이 같은 거리 있으면 5,0이다. B좌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자, 이번에는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위에 있다고 했냐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죠? 이번 문제는 어디 위에 있다고 하죠? Y는 어디 위에 있다? X 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되겠고요. 자, 그럼 좌표 부여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B가 지금 3,0이 됐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P좌표. P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 P좌표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X좌표를 A로 놔. 대입하면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 그러니까 A, A라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X좌표에다가 부여하면 Y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Y좌표 나오죠, 알아서. 그래서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었던 점이었다 그러면 A, 뭐가 되겠어요?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복잡합니까? 그냥 좌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또 풀면 돼요. 다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뭐랑 같다? PA랑 또 뭐가 같다? PB가 같다.
좌표 부여한 다음에. 그럼 제곱해서 받겠죠. 이렇게 빼요. a 플러스 2의 제곱. 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빼면은 a 빼기 3의 제곱. a에서 0 빼니까 a 제곱.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계산 문제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잘하는 놈이 이제 금방 풀겠죠. 많이 계산 애들이 잘해요. 계산이 느린 친구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남들보다 일단.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해서 A제곱 다 사라져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이 문제도. 6A 마이너스 2개 넘어가니까 10A가 되겠고요. 아, 여기 마이너스 2A도 있겠구나. 2A에다가, 자, 2A에다가 6A 넘어가니까 8A. 자, 5 넘어가면은 4인가요? 5 넘어가면 4가 되겠죠. A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P좌표는 뭐가 된다?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잘 부여하는 게 뭐다? 핵심이다. 모르는 좌표는 어떻게 해라? 문자를 써서 부여해라. 우리 은희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면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빨리빨리 할 테니까 2-2번.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거 보이시죠? 뭐 어렵지가 않아요. 2-2번도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험 끝나고 별로 놀 시간을 못 줬죠? 왜냐면 여름방학이 겁나게 짧아요. 여름방학 안에 얘를 다 끝내야 돼요. 공통수학 2를. 엄청 급합니다. 아마 방학 특강을 하면서 시간을 더 오게 되면은 아마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공통수학 2를 하고, 그래서 아마 방학 때 여러분들 방학이 되면 좀 더 시간을 늘릴 것 같은데, 수업 시간을 늘릴 확률이 있겠죠. 슬프지만. 그리고 아마 공통수학 2가 다 끝나면은 아마 수요일 부분을 조금 더 해줄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줄 테니까. 방학 때 조금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해야 된다. 끝내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졸지 마시고요. 자, y는 x-1에 있으니까 p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a, 뭐가 되는 거죠? a-1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y는 x-1에 있으니까 p좌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PA랑 PB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고, 뭐 제곱해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A-3 빼면 A-2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도 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A-2 빼니까 A-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빼서 제곱하면 돼요. 뭐 보통 이제 문자 있는 거에서 먼저 빼요. 문자 앞에 오는 게 낫잖아. 아니, 숫자가 앞에 있는 게 나아요? 문자 앞에 있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도형 문제 푸는데 그림도 안 나오고 조금 그치? 좀 이상하지? 아닌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그림 그리고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심심하면. 계속 그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서 2a, 여기서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6a, 15가 넘어가면, 1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10에서?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답인가요? 뭐 이런 식이 나오나봐요. 자, 엄청 어렵지 않죠? 자, 필수 3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다 열심히 은희가 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뭐 졸았다, 난 좀 잤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뭐 가장 좋은 거는, 개념 유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라이트생까지 풀면은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방학 때 잘 해놔야지 여러분 학기 중에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방학 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셀 할 때도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애들이 막 금방금방 문제 푸는데 나 혼자 못 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언제 제일 많냐? 학기 중에 시간 많았어요? 시간 많아? 학기 중에? 아마 뭐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뭐 수행평가다 내주면 또 수행평가다로 바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만 학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영어 정도는 대부분 다니잖아요. 뭐 은인이 안 다니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기 중에 시간 많아요? 널널해요 막. 주말에 또 쉬다 보면 아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잘 해놓지 않으면 국영수는 좋은 점수를 맞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표가 몇 등급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 유튜브 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은 1등급 안 나오면 뭐 자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요즘 막 1등급 안 뜨면 자퇴한대요. 좋은 학교 가려는 애들은 벌써 1등급 아니면 좋은 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나 봐. 벌써.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다 그랬는데 자퇴하고 혼자 뭐 하죠? 학교 안 가면 뭐 할까요? 집에서? 혼자 뭐 놀지 않을까요? 학교 안 가고 성공할 확률이 있는 애들은요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애 빼고는 다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 안 가는 애들은요 일단 기상 시간 자체가 일단 오후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학교 안 가면 여러분들 공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진짜 극소수 애들만 학교 안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망해요. 사람이 이렇게 의지가 떼지가 않아요. 학교나 가니까 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거지. 학교까지 안 가고 싶으시죠? 난리 납니다. 자, 퀴즈 한번 풀고 끝내봅시다. A좌표가 0,3이고 B좌표가 2,5인데 이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요. X축 위의 점 P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A, 0 X축 위니까 Y좌표가 0이니까 X좌표가 뭐죠? 모르는 거야. 이때 AP의 제곱과 BP 제곱의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뭐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겠지만 얘는 결론은 저도 뭘로 연결되는 문제냐? 제곱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게 지금 쓰려고 배운 거예요. 뭐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 같은 거는 그냥 기본기예요. 근데 이제 기본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공통수학 원 정도면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했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야 돼, 사실.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졌다면 내가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안 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해야 될 때 그 테크트를 잘 타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 비어있으면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다 건너뛰었으니까. 근데 제대로 공부했던 애들은 공통수학 원 정도는 괜찮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부터 좀 어려워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수 가면 조금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대수 가면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수학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안 던지려면 잘 따라오세요. 자, AP랑 BP 제곱은 계산하면 AP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마3의 제곱이 되고 BP의 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의 최소값이니까 요거를 Y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던 정말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y라고 쓰게 되면. 안 써도 되긴 하죠. 요거가 요건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a제곱이니까 2a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a가 나오겠고요. 항수항은 9, 4, 25. 다 더하면 몇이 나오죠? 38이 나옵니다. a 값에 따라서 2차 함수 최소가 나오겠고요. 요거를 내가 구할 때 아래로 블록이죠? a 값에는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 이 대칭축을 표정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대칭축 찾는 거다 알려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때려가지고 나누죠. 1차 계수를. 마이너스 2배 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몇이 되는 거야? 1. 1일 때가 바로 최소입니다. 제 밑에 있잖아. 1일 때가 최소예요. A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할 때 이게 가장 최소가 나오냐? 1 대입할 때 가장 최소 나온다.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38이 돼서 36 최소값 나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A가 1이니까 1,0이고 이때 최소값은 36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를 했는데 느낌이 웃기죠? 2차 방정식 나오고 2차 함수 최대차수 나왔죠? 그럼 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차 부등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냥 이게 문제 풀 때 쓸 거기 때문에 배운 거야. 그냥 공통수학 2에서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그냥 기본기예요. 약간 구구단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런 것들에서 연산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시면, 특히 2차 방정식은 뭐만 하면 되냐? 인수분해 되는 거랑 근거와 계태관계 정도. 2차 부등식도 2차 부등식 구하는 정도. 엄청나게 꼬아서 내는 경우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제 2차 방정식 해 구하는 거, 인수분해에서 그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 그죠? 뭐 심심하니까 그거 하나 풀어보세요. 3-3번 11페이지 3-3번 이게 다 2차 함수 최대차수로 연결되는 문제들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일반형으로 줬으니까 바꾸세요. y는 x 빼기 3으로 바꾸시면 p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a, a-3 y를 정리해주면 되니까 y는 x 빼기 3이니까 x좌표가 a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a, b인 거예요. 이게 a, b인 거죠. b가 a-3이라는 거죠. 결론은. 저 직선이 있는 거니까. 이거죠. 문자 없애는 게 좋아요. 계산하려면. 2차 함수 최대치도니까 문자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체수다. 2차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A 빼기 2의 제곱이 되겠고 BP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여기 빼면 A제곱이 되겠네요. A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4 16 20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팔 8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피해 좌표는 a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3, 2분의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때 최소값.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마이너스 2분의 3, m값은 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m값은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니까 9.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22니까 11.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m 하면 a, b가 0이죠? m만 남죠? 답은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m인데 a 더하기 b는 0이니까. 선생님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책은 교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이 틀리면 틀렸나 보다. 어차피 푸는 방법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페이지 4번. 겁나 쉬운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뭐 구하면 끝나냐면 세변의 길이 구하면 끝나요. 뭐 구하면 끝난다고요? 세변의 길이. 세 점을 이렇게 줄 겁니다. 세 점을 주면 개꾸이 문제죠? 이제 길이 구하는 거 3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어떤 삼각형이 이게 나오면 세변의 길이 구해요. a, b 길이 구하고 1 빼기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8이 되겠네요. 자, bc 길이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 16 루트 32 되겠습니다. ac의 길이 6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2의 제곱 하면 루트 40 되겠습니다. 빠른 암산으로. 자, 그러면 보이죠?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8 더하기 32는 40이니까. 그래서 AC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AC가 빗변이 되는 거도 이거의 AC가 빗변이 하는 얘기는 B가 여기 없는 각이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되고요. 길이 나오면 끝나요. 뭐 세 변의 길이 다 같아. 정삼각형. 두 개만 같아.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는 성립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 나오면 끝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말로 하는 개꾸이 문제죠. 틀리면 이제 큰일 난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요, 나중에 풀어보세요. 심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문제. 5번 문제하고, 자, 5번하고 케이스 3번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 잘 들으세요. 이게 5번 문제랑 3번 문제를 봐봐. 지금 3번, 케이스 3번은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렇게 더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거의 최소값이거든. 3번은, 케이스 3번은. 그러니까 루트를 벗어나는 거야. 루트를 벗어나기 때문에 2차식이 나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데, 지금 봐봐. 케이스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제곱이 안 돼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이거의 최소값인 거야. 그러니까 제곱이 안 돼 있으니까 루트를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루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를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얘와 얘가 완벽하게 다른 놈인 거야.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접근하면 돼. 왜냐? 제곱했으니까. 루트를 벗어나니까. 근데 얘는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이런 최대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시계 볼게요. 필수 5번을 보면 3번과 5번을 구분해야 돼. 제곱이 있냐 없냐가 완전 다른 문제인 거야.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좀 치워야 되는데, 자, 얘는요, 보는 순간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수식적으로. 자, 얘는 수식적으로 최소값을 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루트로 투끼리 더했는데 최소값이 나온다? 수식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가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풀어야 되는 최대 최소 문제가 있겠고, 여러분들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겠고, 또 뒤에 배우게 되는 산술 기하 부등식으로 푸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3가지 종류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얘가 누구냐? 그래프로 푸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프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명심하세요. 제곱이 됐냐? 제곱이 없냐? 제곱이 있으면 2차 함수로 가는 거야. 근데 제곱이 없어. 루트가 씌워졌어. 이건 그래프에서 따져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P라는 좌표가 있어. X, Y라고 할게. 얘하고 1,0과의 거리인 거야. 이게 AP 길이인 거야, 결론. 이건 뭐냐? P라는 좌표하고 B라는 좌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2야. 이게 PB야. AP, BP인 거지. 이거의 최소값인 거야. 그러니까 요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X, Y랑 1,0하고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X, Y랑 마이너스 3,2하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 요 수식적인 의미가 AP 길이, 이게 BP 길이인 거야.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야 돼. 자, 뭐로 표현한다고요? 그래프로 수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1,0 찍어요.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냐? 마이너스 3,2니까 여기다 찍어. 그러면 P라는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P라는 좌표는 당연하겠지만 요 A, B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위에 한 점이 돼야 돼. 왜 그러냐? 자, 뭐 한 번만 증명해 줄 테니까 이 위에 있어야지 AP 대 BP의 길이가 이 직선이 나와. 뭐 나온다고? AP의 BP의 길이가 이 직선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 P가 여기 없고 만약에 여기 있어. 바깥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바깥에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AP 더하기 BP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알겠지만 한 변의 가장 긴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것보다 무조건 커요. 당연하겠지만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게 이것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는 AP 대 BP 길이가 이거였을 때 최소라는 거야. 왜냐?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이 길이보다 무조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점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선분 위에 한 점이어야 돼. 어디서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봤자 뭐 여기 있으면 AP 더하기 BP가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AP 더하기 BP. 어차피 합하면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그래프로 풀어야 되겠고 요 두 점 1,0과 마이너스 3,2를 연결한 요 위에 한 점에 있으면 바로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AP, BP의 최소값은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가장 짧냐? 맞다. P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 두 개 더한 거는 얘보다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제곱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제곱이 없으면 무조건 그래프를 풀어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야 돼. 찾아서 그래프로 그려서 직선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냐? 제곱이 있으면 대수적인 접근이야. 그냥 곧바로 이차함수 채취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나와.
근데 제곱이 없어. 그러면 대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무조건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다 직선이야. 무조건 직선. 왜냐, 직선이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명심해 두세요. 그럼 요거 답은 뭐가 되겠냐?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몇이냐? 20이니까 2루트 몇이든 뭐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요게 보여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5-2번 풀어보세요. 5-2번. 같은 문제예요. 5-2번 하나 풀어보세요. 저기 죽은 애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뭐, 이제 거의 저 정도 죽을 때쯤 됐으면, 이제 영상을 봐야 될 정도로 죽어버렸네요. 그죠? 이제 수학은 막 졸면서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항상 얘기했지만, 컨디션이 좋아야 돼.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돼. 왜냐면, 그냥 잘 정신 말짱할 때 들어도 100%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졸린데 들으면 몇 프로 이해되겠냐? 재민아. 그냥 가는 거죠, 뭐. 암기 과목이 아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암기보다는 머리를 써야 된다겠죠? 특히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한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세상이 바뀔 때 나도 그 기회를 틈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여러분들 시대 때는 아주 가장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세상이 바뀌잖아.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하면은 적응을 못 하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적응해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위기면서 뭐라 했죠, 내가? 기회라 그랬잖아. 세상이 바뀔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부자들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부자들이 나와요. 그 왜 부자가 나오기 쉽냐? 기득권층이 없잖아. 새로운 게 처음에 만들어지면 기득권층이 없어요. 왜냐? 다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때 빨리 뛰어들어서 자리를 잡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처음에 많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건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적응을 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부자가 될 기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건물주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건물주도 뭐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기회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잘 쓰시고요. 자, 5-2번은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찾아야 되죠? P는 X, Y가 되는 거고, A좌표는 뭐가 되죠? 3,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고, B좌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5가 돼서 결론은 A,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이죠? 한 번만 알아두면 뭐 사실은 이제, 그래서 4의 제곱, 7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인가요? 두 점 차이가? 루트 씌우면은 몇이냐? 16 더하기 49니까 루트 65. 답이죠. 뭐 약분 돼요? 더? 되는 거 없죠? 5 곱하기 13이니까. 둘 다 소수여서. 5 곱하기 13은 뭐 둘 다 소수죠?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될 수 없죠? 자, 넘어가 볼게요. 필수 6번으로 가면 이제 앞부분이 끝나는데, 너 복사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분점 외분점 복사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그쪽은 되죠 뭐.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무슨 공식 하나만 배웠는데 필수 6번까지 온 거죠? 무슨 공식 하나 배웠는데 필수 6번까지 온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나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대단히 많이 배운 거지만 공식 하나 배웠어. 아니 뭐 엄청 많이 배웠어? 뭐 이거 하나 배운 것도 기억 못할 정도면 좀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올해 딱 공식 하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계속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필수 6번에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라고 불러요. 파푸스는 이제 둘째 치고, 파푸스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파푸스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자, 중선은 언제 나오냐? 중선 언제 나오는지 아는 사람 알 리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나는 중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엑셀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중선은 뭐냐? 무게중심을 구할 때 우리가 중선이라는 걸 써요. 자, 알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 자, 모든 도형은요 다 아셔야 돼요. 왜냐? 고등학교 때 다 나와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시면 큰일 나요. 특히 내가 언급하는 것들은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내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 내가 언급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저 선생님 뭐 안 나올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나올 거 위주에 가르치고 꼭 알아야 되는 거 가르치는 거야. 내가 뭐 필요 없으면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해. 하죠. 내가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선생님 가르치는 것 중에서 몰라도 되는 게 있냐? 그런 건 없는 거야. 내가 안 가르칠 때 그럴 거면. 자, 삼각형에서 중선이라는 건 뭐냐?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 부르죠. 마주보고 대자를 써서 이 대변의 중심에다 연결하면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 불러. 뭐라고? 여기 중점. 여기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선이라 불러. 그럼 당연히죠. B에서도 여기 중점에다 연결할 수 있겠죠. 마주보는 데다가. 이것도 중선인 거야. 이 길이 같은 거죠, 지금. 같은 거죠. 여기서도 그거예요. 같은 거죠.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이걸 언제 배우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단원에서 배우는데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무게가 영어로 그래비티인가요? 그래서 G자를 쓰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넓이 중심이에요. 넓이에서 똑같이 딱 쪼개지는데 이거를 증명해. 이 중선과 관련된 증명이 나온 게 중선 정리예요. 그럼 중선 정리가 뭐냐? 이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걸 M 좌표라고 할게요. AM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BM의 제곱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선 정리예요. 이게 중선 정리예요. 여기 제곱과 여기 제곱의 합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라는 게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거,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뭐를 쓰면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냐?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엄청나게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고등학교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좌표를 부여하게 되면 느낌과 필링을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대수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가장 좋다?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중학교 도형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 많이 그려보고 기하학적으로 공간 지각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재수없는 애들. 그죠? 아씨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보인다고 그러고 막 난 안 보이는데 어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쟤 막 보인다고 막 이런 애 있잖아. 그치? 막 보조선이 보여 여기 그으면 되잖아. 너 안 보이니? 너는 왜 못 보는 거니? 그냥 보면 보이는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재수없는 애들. 그죠? 아니야? 도형 문제 풀다 보면 난 그냥 보이는데 너는 이게 왜 생각이 안 나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가끔. 그죠? 몇 명 되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확률이 좀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 남자애들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남이 안 보일까? 그죠? 대부분 안 보여요. 보이는 놈이 이상한 놈이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보이는 놈이 비정상이다. 안 보이는 놈이 누구다? 정상적이다. 나 이제 정상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런 기하학적인 것들을 증명할 때 되게 어려운데 좌표평면에서 대수적으로 증명하면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노는데
얘는 X축에 나와요. 좌표평면 부여할 때. X축에 놓고, 요 M좌표를 원점으로 둬. 그 다음에 A, B랑 C를 X축에 놓도록 만들어. 좌표를 마이너스 C,0과 C,0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A 좌표만 어디 있는지 막 모르잖아. 대충 나. A 좌표만. A, B라고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왜 좌표를 이렇게 부여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겠지만, 좌표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고, 계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좌표를 부여하면 좋을까? 복잡하도록 부여하면 좋을까? 간단해지도록 부여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그래서 삼각형이 A, B, C를 줬을 때 이렇게 부여하는 게 가장 계산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명을 할 때 뭐를 익혀야 되냐? 야, 공식을 설마 모르겠냐? 공식 모르면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주점사의 고리 공식을 아직도 못 외웠다. 오늘만 들어도 외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어려운 공식입니까? 도저히 들으면 외울 수 없는 공식이야? 영어 단어 하나보다 쉽지 않아?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영어 단어 복잡한 것보다 쉽지 않아요? 이 정도 공식이면? 어떻게 생각해, 태민아? 아니, 영어 단어 복잡한 것보다는 어려워? 그래도 공식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는 건 공식보다도 뭐냐면, 어떻게 좌표를 설정할 것인가. 좌표 평면만 잘 설정하면, 좌표만 잘 부여하면, 공식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좌표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좌표를 놓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A, B의 제곱은 좌표로 할 수 있겠지. AC의 제곱도 할 수 있겠지. AM도 할 수 있겠지. BM도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증명이 되면 이게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좌표 평면화시켜서 이러한 증명들을 증명하잖아? 그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들보다 훨씬 간단해. 훨씬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중선 정리 옛날 때 중학교 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증명이. 요즘 교육과정 빠졌어. 겁나 복잡해요. 근데 진짜로 중학교 때처럼 하려면 여기다 복잡하게 긋고 뭐 복잡하게 뭐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무슨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겁나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A,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A, C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자, AM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BM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C의 제곱인 거죠. 이게 성립하는지만 보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끝이에요. 이게 성립하면 중성정리가 성립하는 게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AM의 B의 제곱, AC의 제곱, AM의 제곱, BM의 제곱 두 배.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문자만 다 놨잖아. 그럼 뭐 알겠지만 A제곱, A제곱, 2A제곱 나오겠지. 2AC 마이너스 2C 없어지죠. C제곱, C제곱, 2C제곱, B제곱, B제곱, 2B제곱. 같네. 그래서 중성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를 좌표 평면화시키면 증명하기 쉽다, 어렵다? 겁나 쉽구나. 그래서 증명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뭐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좌표 평면만 잘 시켜놓으면.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을 이용하라는 얘는 좌표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6-1번 한번 해보세요. 좌표를 어떻게 부여하면 쉬울까? 어떻게 좌표를 부여할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부여 한번 해보세요. 필수 6-1번. 좌표만 잘 설정하면 점과 점사의 공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네 번째 좀 한번 뽑아줘야 돼요.
좌표평면 어떻게 두가 잘 부여하는지, 좌표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좌표 잘 부여하고 있어요? 좌표만 부여하면 뭐 증명 겁나 쉬워요. 어떻게 좌표를 부여하면 이쁠까? 그것이 문제로다. 자, D좌표가 원점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D좌표 원점에 뒀어요? 아니에요? 6-1번을 증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D좌표를 원점에 두시고요. D좌표를 원점에 두시고요. BD하고 CD가 이게 C,0이었어. C가 C,0이면 B는 2배 더 갔죠. B는 마이너스 2C,0으로 놓으면 아마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이것보다 이게 2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좌표는 그냥 뭐 아무데나 A, B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하면은 가장 계산이 쉬운 게 되지 않을까. 좌표를 부여할 때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가장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성립하는 거를 여기서 AB의 제곱은 증명할 때 이렇게 놓고 증명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도 잘 모르는 공식이에요.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잘 모릅니다. 출제자는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뭐 D의 제곱 구하는 거는 그냥 다 구하면 되니까 D좌표는 0,0이 되는 거죠. 원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여해놓고 한번 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쉽게. 그래서 좌표 평면화를 시킨다는 거는 다시 한번 뭐를 부여한다는 거야? 좌표를 부여한다는 거야. X좌표랑 Y좌표. 근데 모르는 좌표가 있어. 뭐 쓰면 된다고? 태민아? 미지수 쓰면 되는 거지.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미지수 쓰시면 돼요. 그게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증명해 보세요. 뭐 증명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페이지 18페이지로 갑니다. 자, 내분점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 때 외분점까지 배웠는데, 외분점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믿지 못했나봐요. 뭐가 계속 없어져요. 우리를 다 뭐로 보는 거죠?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는 거. 점점 공부 안 해서. 자, 그럼 내분점이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름을 볼게요. 요거 다 증명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겁나 쉬워요. 이거 증명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집에서 선분의 내분점.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증명했죠? 겁나 쉬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했어요. 이 정도도 집에 다 안 해볼 정도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엄청 쉬웠죠? 자,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 먼저 1차원에서 할게. 항상 1차원에서 하는 거야. 가장 심플하잖아. 그럼 봐봐. 내가 두 점이 있어. 항상 두 점이 나오죠. 자, X축만 있어. 1차원이야, 1차원. 항상 1차원에서 하고. 자, 증명이 되게 어렵지 않아? 자, 여기가 A좌표가 있어. X1이야, 좌표가. B좌표랑 그치? X1이야. 그 다음에 B좌표는 X2라고 놓을게.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이 A랑 B로부터, 여기 선분이 보이죠? A랑 B라는 선분이 있는데, 요 안에 선분이 있어. 요거를, 이 A랑 B로부터 M과 N만큼의 거리의 B로 떨어진 점을
요 P점을 우리가 이 A, B의 내분점이라 불러요. 내분점. 안에서 내분하는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 A로부터 M만큼 떨어졌고 B로부터 N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점을 A, B로부터 M 대 N 내분점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죠? 순서를 맞춰야 돼. A, B로부터면 A로부터 거리, B로부터 거리인 거야. 순서를 잘 맞춰야 돼. 그럼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 뭐라 본다고 이거는? M 대 N 내분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 이게 내분점의 정의야. 자, 그러면 내가 A, B 좌표가 있는데 이걸 5등분에 때렸어. 1, 2, 3 이렇게 5등분에 때렸어. 5등분에 때려가지고 내가 여기 좌표를 하나 찍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냐? 우리 하율아? 이 P점 뭐라고 부르면 되냐? 내분점. 그러니까 몇 대면 내분점이라는 걸 이제 불러야 되죠. 항상 나올 때는 두 정점이 나오는 거야. 두 정점. 점에서 항상 기준인 거니까. 여기서는 A와 B. 얘 몇 대면 내분점이냐. 선분 A, B에 A가 먼저 나왔죠? 그럼 A로부터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 B를 구하는 얘기인 거야. 그럼 P는 뭐가 되겠어? 몇 대면 내분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2대 3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먼저 돼야 돼. 내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애들은요, 정의도 몰라요. 근데 뭐만 외우겠죠? 뭐만 외우죠? 공식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사람이 멍청하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A, B의 1대 3 내분점 구하시오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요, 겁나 쉬운 문제인 거야. 그렇게 문제 줄 리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니까? 우리를 이렇게 되게 바보같이 보지 않아. 고등수학이잖아. 얘네들이 머리를 좀 쓴다라고 본다니까? 얘네들 이제 머리 좀 갖춰야 돼. 이제 고등학교 좀 됐으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주고 이 점 찾으세요라고 그냥 쭉 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M 대 N 내분점인 이 점을 찾고 싶어. A, B로부터. 그지? 그러면 이 좌표를 내가 뭐라 놓을까? X라 놓을까요, 그냥? X라 놓을게. 그럼 이 X를 어떻게 유도하면 될까? A, B의 좌표가 주어졌어. A 좌표 주고 B 좌표가 주어졌을 때 M 대 N 내분점은 과연 어떻게 유도하면 되겠냐라고 한다면 되게 쉬워요.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봐봐. 이게 M 대 N이지. 보여? 그럼 요 M 대 N을 준 거에 길이를 구해. 길이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다 알려줬죠. 길이 어떻게 구하죠?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나와요. 왜냐?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냐, 태민아? 불러봐라. 요 길이 뭐냐? 요 길이 뭐냐? 요 길이 뭐야? 요 길이가 여기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좌표를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좌표가 X, 좌표가 X1이에요. 요 길은 뭐가 되겠죠? X 빼기 X1이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좌표끼리 뺀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내가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걸렀어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자, 문자가 많이 나왔을 뿐인 거지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좌표를 2를 하나 찍었어. 5를 찍었어.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몇입니까? 물어본 거야. 하율이한테. 하율아, 이 두 점 사이 거리 몇이냐? 2하고 5.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요. 똑같이. 단지 문자로만 쓰여진 것 뿐인 거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다 문자 글이니까. 그럼 자, 여기 길은 뭐가 되겠냐? 우리 수학을 불러봐. 여기 길 뭐예요? 끝났어요. 그럼 비례식 쓰면 끝나요?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자, 이것도 못 쓸 정도면 이제 문제 심각해요. 아, 얘는 나한테 배웠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m 대 n이 비례식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초등학교 나왔던 그 비례식. 비례식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알겠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쓴 다음에 뭐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x를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를 구하면 끝난다고요? x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부터 할게요. 이거 풀면은 mx2-mx 이 둘이 곱한 거야. 는 이렇게 곱할게요. mx-nx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x끼리 모을 거야. x 구하는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자, 이거 오른쪽 넘길 거예요. 이거 왼쪽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 m 플러스 n은 x가 됩니다. 플러스 바뀌니까. 일로 넘어가면 mx2 플러스 nx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겠죠? m 플러스 n으로 나눠요. 그래서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나옵니다.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내분점 공식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중학교 때 심화과정 하는 애들은요, 나한테 여기 심화과정 하는 애 배운다는 게 아무도 없어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이거 그냥 공식 몰라도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사실 공식 몰라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번 이 공식을 알면 이런 거야. 이게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줄게. 그냥 느낌을 알아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증명을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수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2하고 5가 있어. 2하고 5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5등분을 때릴 거야. 몇 등분 때린다고요? 5등분을 때릴 거야. 이때 내가 이 좌표를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공식을 몰라. 중학교 때 애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뭐 중학교 때 그냥 웬만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이런 거야 그냥. 봐봐. 그냥 공식을 몰라도 이 길이를 먼저 구해. 5 빼기 2니까 이 길이 몇이죠? 3이죠. 그럼 이거 5등분 했다는 얘기는 이 한 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저 3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5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 한 개의 길이가 5분의 3인 거야. 5등분 때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 되겠죠? 그러면 2에서 5분의 3이 몇 번 갔죠? 오른쪽으로? 2번 갔죠? 그럼 더하면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면 되고 왼쪽으로 못하면 죠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냥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요. 2 더하기 5분의 6 5분의 11 구하는 거야. 5등분의 때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한 거다?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조금 더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런 거지. 이게 2고 이게 5인 거예요. 몇 대 몇 되는 점인 거죠? 몇 대 몇 되는 거죠? 2 대 3이 되는 거 지금 구하는 거야. 공식을 써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좌표 빼놓고는 다 알아. 2, 5, 2 대 3, 내분점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나오는데, 자 봐봐. 공식 쓰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5분의 11이. m 대 n 얘네들을 먼저 더해. 2 더하기 3이 분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대합선이 곱해져. 얘랑 이 좌표를 곱해. 크로스. 그 다음에 3하고 이 좌표를 곱해. 그 다음에 더해. 그게 분자야. 크로스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분자에는 3 곱하기 2하면 몇이죠? 6. 또 2 곱하기 5하면 몇이죠? 10. 이게 분자에 가는 거야. 그 답은 뭐가 나온다? 5분의 16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5분의 16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산이 잘못했네요. 이럴 수 있죠.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 짓을 공식으로 만든 거야. 비례식으로. 그래서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길이 구한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 오른쪽에서 왼쪽 빼. 비례식 한 다음에 내항 외항 곱한 다음에 x값 구하면 나오는 게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MDN이 분모에 들어가겠고요. 곱해,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분자에 들어가면 내분점 공식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거야. 이게 식들에서 더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차원이었잖아. 그럼 이걸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겠죠, 이제? 2차원으로 확장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 직교좌표계가 왜 좋냐? 이게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직교좌표계의 환상적인 건데. 자, 이런 거야. 봐봐. 이게 지금 1차원을 했지.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야. 여기 증명하고자 하면 오늘 끝날 텐데. 이제 증명을 집에서 해보라는 거야.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 수학을 잘하고 싶다. 난 정말 수학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난 개념이 완벽하고 싶어요. 그럼 공식을 몰라도 다 풀어야 돼. 선생님은 사실 매번 얘기했지만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수학을 하면서.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공식 없이 다 풀었어요, 항상. 머릿속에 다 개념이 돌아다니는 거죠. 공식 외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식 없이 한 10번 정도 풀다 보면 공식이 머릿속에서 각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거꾸로 가죠. 공식만 해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나왔지? 저렇게 구한 이유가 뭐지? 왜 저렇게 유도했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고 그냥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푸는 거지. 의미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면 이거 2차원으로 적용을 해야 할 건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2차원이야. 이때 아주 좋은 게 나오죠. 자, A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 x1, y1이고 B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x2, y2라고 할게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이 좌표, 넌 류규? 이거 찾고 싶다. 근데 이게 왜 독립적으로 작용하냐? 잘 봐. 아까 저 부정사의 거리공식도 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x좌표끼리 따로 보고 y좌표끼리 따로 보자.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 x좌표는 x1이야. 여기 x좌표는 x2야. 그럼 여기에 x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게 m 대 n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평행하게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평행선과 닮음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닮음이 있어요. 잘 보시면 누가 닮음이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이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m 대 n b가 요 밑에도 m 대 n b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대로 닮음이니까. 여기가 m 대 n b면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도 m 대 n이야. 그러니까 잘 봐. 이 p좌표의 x좌표는 요 a랑 b좌표의 x좌표의 m 대 내분점이 됐으면 끝나. 그대로. 그러니까 x좌표의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 x좌표끼리 내분점을 구하면 돼. 그럼 봐봐. 마찬가지야. 이게 m 대 n이니까 y좌표도 여기가 m 대 n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얘하고 또 얘가 또 닮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그럼 여기 이게 y좌표가 있잖아. 여기 y좌표는 몇이죠? 여기 y좌표가 y1이라고 했어. 여기 y좌표가 뭐라고 했죠? 얘가 y좌표가 y2라고 했지. 이 y1과 y2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 p의 무슨 좌표가 나온다? y좌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내가 내분점을 구하는데 x좌표는 x좌표끼리 하면 돼. y좌표끼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나오는 거야. 두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잘 봐봐. 그럼 왜 직교좌표를 이렇게 썼냐? 왜 직교좌표를 썼냐? 이렇게 봐봐. 나중에 이게 3차원 확장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3차원 확장이 될 거야. 나중에 이제 3차원 이제 배우는 애 있으니까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게 3차원 확장이 돼요. 그러면 Z축이 나와. 좌표가 몇 개 부여되는 거야? 3개가 부여되는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3D에서 내분점을 찾으라고 하면 똑같아.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면 된다? Z좌표끼리 내분점을 구하면 돼. 다 독립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독립적으로 작용되니까 좌표평을 시킬 때 우리가 이런 거 다 직각으로 만나지. 직교좌표계로 불러. 이 직교좌표계를 쓰는 이유는 이게 엄청나게 편해. 특히 누구한테?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우리들한테는 꿈과 희망이야. 중학교 때 도형은 심화 문제로 가잖아?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애들이 되게 유리해. 왜냐면 걔는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보이는 눈에 보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 아니,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 안 보이는 거 어쩌라고? 뭐 안 보이는 거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답변표만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바꾸는 거야? 공식으로 바꿔서 그냥 푸는 거야. 안 보여도 돼. 뭐만 하면 돼? 공식을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해석 기하학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점의 m 대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p좌표는 x좌표는 x좌표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또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각각의 좌표끼리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점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2차원에서의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좌표만 y좌표로 바뀐 거야. 이 개념이 그대로 쓰인다는 거지. y좌표에서. 자, 이때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뭐였죠? 중점이었죠. 중점이라 그러면 이 n 대 n이 몇이 되면 중점이 되겠냐? 우리 태민아. 중점이면 n 대 n이 몇 대 몇이 되면 되겠냐? 반반이니까 몇 대 몇이 되면 돼? 1대 1이 되면 되겠죠. 1대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봐봐. 이 공식에서 1대를 집어넣으면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써보세요. 중점이면 1대1이면 2분의 뭐가 나오죠? x1 더하기 x2 더한 다음에 산술평균 내면 평균 낸 게 중점이야. 1, 2 들어가면 2분의 1, 2 들어가면 x1 더하기 x2가 나오죠. 중점은 더하고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1로. 중점.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다, 지금? 그러면 중점 구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보자면 답변표면에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고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대1인 경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도 이거를 구해요. 공식을 몰라도. 수학은 아까 알려줬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게 뭘 배워야 되고 특히 내분점이 정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놓을까?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태민이한테 A, B 3등분 때렸어. 자, 여기 있죠? 자,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A, B에 무슨 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우리 태민아? 저 P점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A, B에?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얘기하죠? 2대1. 그래. 2대 A로부터의 거리비가 2고 1이니까 2대1 내분점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분점이 공식을 몰라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19페이지를 개념 체크를 지금 풀어봅니다. 개념 체크.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오늘 숙제는 내분점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다 숙제고요. 잘 봐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는 내가 알려줄게요. 연습 문제는 풀고 싶잖아? 실력 전까지 푸세요. 실력은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가 실력이거든? 좀 어려워. 그러니까 실력은 풀지 마시고 숙제를 나간다면 16페이지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풀어야 되는 거야? 라이트센을 풀어야 돼요. 실력은 풀지 마세요. 실력이 어려워요, 문제가. 시험 풀면은 애들이 또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센을 보자면 한 친구들이 있겠죠? 라이트센을 보자면 라이트센을 푸시면 돼요. 어디까지 풀면 되냐? 내분점 전까지 풀면 되니까 14페이지까지가 되겠어요. 라이트센은 14페이지까지. A스텝은요 우리가 개념편을 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A스텝 푸셔도 돼요. A스텝 순서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라이트센은 11페이지부터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숙제고요. 발세는 11페이지, 14페이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여유가 있을 때라고 믿어도 심치 않아요. 그죠? 이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남들도 바쁘고 힘들 때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여유 있을 때, 당연히 말했지만,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못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숙제한다고 여러분들 노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좀 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놀고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노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공부에서는. 선생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잖아. 공부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놓쳐요. 감이 완전히 잃고, 2주 지나잖아요? 거의 이제, 여러분 축구로 다닌다면, 클래스는 영원하지만 폼은 떨어지는 거예요. 폼이 떨어지면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축구 선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저 축구 좋아하니까 알 거 아니야, 하여다. 들어, 못 들어? 부상당해서 떨어지면 클래스는 있지만 폼은 떨어지잖아. 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지. 자기 원래 시역대로 돌아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공부도 똑같아. 공부도 내가 완전히 놓잖아요? 그럼 기존의 내 시역대로 가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야. 슬픈 거 아니야? 야, 지금 시역을 더 높여야 되는데. 뒤로 탈모하는 거야. 폼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게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려가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삘 받을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논다? 그럼 많이. 하루 왼쪽에 놓으면 안 돼.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공부하는 게 쌓여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해요. 축구도 똑같아요. 모든 스포츠가 같아요.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잖아요? 하루 삘 받았다고 24시간 동안 축구 연습한 다음에 일주일 놀잖아? 시험 안 늘어요. 그렇게 여러분 운동시키는 거 봤어? 운동부에서 그렇게 운동 봤어? 일주일 동안 할 거 이틀에 다 모으고 5일 동안 노는 운동부 봤어? 못 봤어? 없잖아. 전혀 안 나와. 맨날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2시간, 1시간씩 계속 연습하는 거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럼 시력이 쌓이는 거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삐 받았다고 며칠 열심히 하고 계속 놀아. 시력이 안 늘어요. 세상에 다 모든 일이 그렇다니까? 날 믿으세요? 안 그런 게 없어. 다 꾸준히 해야 돼. 그리고 계속 놀면 안 돼. 남들이 놀 때 이때가 기회인 거야. 왜냐? 상대평가잖아. 넌 놀아라. 난 놀면서 공부한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간대 완전히 놀고 있는 애, 폼이 떨어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나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좀 놀지만 남은 시간에 좀 공부하는 거예요. 내 시험을 쌓아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난 여러분한테 지름길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좋은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주냐,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내가 공부 좀 잘하고 싶어. 그러면 난 특히 놀면서 잘하는 거 싶어. 이런 애 있잖아. 조금만 공부했는데 되게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 아니에요? 돈으로 따진다면 일은 많이 하고 싶지 않아.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 그런 느낌 있잖아. 그죠? 다 그런 마음 있잖아. 그때 저희 쓰는 게 뭐냐면 공부를 남들이 놀 때 놀지만 다른 시간대 공부하는 거야. 조금씩 쌓아놓는 거지.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게 쌓이면 실력이 돼. 그리고 그 실력은 그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쟤는 나랑 같이 놀고 있는데 왜 재수없게 시험 성적이 잘 나와? 이런 애들 있잖아. 따치게 만드는 놈도 있잖아. 그치? 분명히 얘랑 같이 놀았거든? 분명히 쟤 새벽까지 나랑 같이 게임 했는데 분명히 쟤는 왜 성적이 좋아? 그런 놈들이 많은 거야. 미리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 분명히 너도 놀았어. 근데 걔가 다른 데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머리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놀 때 놀아도 돼요? 내가 말했잖아. 하루 왼쪽에 공부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놀 땐 놀고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얘기. 그럼 다 놀고 있잖아, 쟤네들. 그럼 난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특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게 쌓이면 돼. 근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몰아서 공부하는 애들 성적 안 늘어요. 삘바닥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 고득점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된다? 꾸준히 하는 애들. 그게 어렵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하는 애들. 그게 쌓이는 애들.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인생사도 똑같아. 그런 놈들이 나중에 잘 살아. 재밌잖아. 삘바닥 때 열심히 하고 언제 논다고? 그렇게 일해보세요. 여러분들 사회 나서 망합니다. 장담할게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가 그렇게 연습하잖아? 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거야. 다 똑같아요, 세상이. 자, 저를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살았잖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선생님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게임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선생님이. 근데 운동도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뭐, 거의 뭐, 게임도 뭐, 학교에서 거의 원탑이었어요, 항상. 뭐, 근데 애들이 나한테 한테 얘기했죠. 너는 공부도 했잖아. 공부도 열심히 했죠.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 자면서 가끔 게임도 하고. 근데 꾸준히 하는 거죠, 이제. 머리 쓰면서, 고민하면서. 그래서 뭐, 선생님은 당연하겠지만, 게임도 엄청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운동도 다 열심히 잘하는 편이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도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T강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10분 남았지만, 거기, 숙제 뭐 하는지 알려줬죠, 다? 19페이지까지 푸시고, 물어보세요.